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 뉴스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최근 이란 핵시설 공습 관련 보도를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 일부 매체가 공습 피해가 이란 측 예상보다 적었다는 내용의 이란 측 통화 내용을 인용한 데 대해 백악관은 익명의 외국 인사 발언을 근거로 미국 군사작전을 왜곡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해당 보도는 맥락이 제거된 유출 자료에 기반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백 피트 지하에 위치한 핵시설 내부 상황을 외부 인사가 알 수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끝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공습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전면 중단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과 국제기구는 이란의 핵 역량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뉴욕시장 유력 후보 조흐람 맘다니가 트럼프 대통령의 공산주의자 발언에 정면 반박하며 억만장자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맘다니 후보는 MBC 미더 프레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 외모, 출신 등을 거론하며 주의를 돌리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소개하며 모든 시민이 번영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맘다니가 시장이 되면 연방자금을 중단할 수 있다며 압박했습니다. 또 뉴욕시장은 연방정부에 협조하지 않으면 강력한 재정적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맘다니는 억만장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지금의 불평등을 상징한다며 모두를 위한 공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그들과도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아이다호주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 출동한 소방관들이 괴한의 총격을 받아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코트니 카운티 보안관은 용의자가 산불을 고의로 일으킨 뒤 출동한 소방대원을 향해 매복 공격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발생 수시간 후 산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현장에서 총기가 함께 발견됐습니다. 백악관과 연방수사국 FBI는 즉각 대응에 나섰고 약 300명의 요원이 투입돼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희생된 소방관들을 추모하며 도로에 나와 침묵 속에 행렬을 지켜봤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에서 소방관을 겨냥한 사례로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현지 당국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농장에서 이민 세관 단속국의 단속 여파로 노동자들이 현장을 떠나면서 수확 작업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벤투라 카운티의 한 농장주는 70%의 인력이 사라졌고 수확 못한 작물은 하루 만에 썩는다고 호소했습니다. 현지 농장주들과 감독관들은 수백 명이 일하던 현장이 이제 수십 명만 남았다며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훌륭한 비시민 노동자들이 떠나 농장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인정했지만 뚜렷한 정책 대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시민이 이 일자리를 대체하기 어렵다며 식량 공급망 차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합법 체류자들까지도 단속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현지 농촌 지역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 협상 재개를 위해 자국의 디지털세 도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세는 미국 대형 기술 기업들에 적용될 예정이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세금이 양국 간 무역 협상을 중단한 직접적인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오는 7월 21일까지 합의 도출을 목표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캐나다 재무부는 기존 디지털세 납부 기한이었던 월요일부터 세금 징수를 중단하며 해당 법률을 공식 폐지하는 입법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는 협상하기 매우 까다로운 나라라며 세금 철폐 없이는 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모든 협상은 캐나다 노동자와 기업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한국 뉴스입니다.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령 공장에서 방사성 폐수가 서해로 유입되고 있다는 정황이 최근 위성 분석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열적외선 영상과 야간 조도 영상 등 다양한 위성 자료를 종합한 분석 결과 해당 지역의 핵물질 생산 활동이 최근 들어 활발해졌으며 폐수 방류 역시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정년 공장의 침전지에서 고열이 감지되고 한밤중에도 불빛이 반복적으로 포착되고 있다며 옐로우 케이크로 불리는 우라늄 농축물 생산이 심야까지 이어지는 정황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촬영된 고해상도 위성 사진에서는 폭 2m에 이르는 배수로를 따라 검은색 침출수가 흘러나가는 장면이 뚜렷하게 식별됐으며 이는 장마철과 겹쳐 더욱 대규모의 무단 방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폐수가 예성강을 따라 강화만과 경기만을 지나 서해로 흘러들어 한강 수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북한 해고염수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즉각 정밀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한강 수계가 오염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침묵만 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 의원은 후쿠시마에는 방사능 테러라던 정부가 북한 해고염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응 미비를 비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오는 7월 3일 첫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견이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리며 민생, 외교, 안보, 정치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회견은 청중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돼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언론의 질문에 응답할 계획입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조기 안착과 향후 국정 방향을 국민과 적극 소통하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광주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 시민 등과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며 지역 현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회견의 구체적 형식과 참석자 범위는 현재 대통령실에서 검토 중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30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국민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청문회에는 회계사와 농업인, 탈북민 등이 참여해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정치자금 수수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배추농사 수익 배당 해명을 두고는 현장에 실제 배추를 쌓아두며 풍자하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재산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이어 과거 후원자가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 발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유포로 반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1일 대통령실 앞에서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현장 의원총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이 가장 시급하다며 의정 갈등 해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국민과 의료계의 의견을 담은 의료개혁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겠다며 장관 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공의 복귀 문제에 대해선 신속히 의견을 파악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의대 설립과 저출생 대응 등 민감한 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하며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배우자 주식 보유 논란에 대해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청문회에서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코로나19 초기 방역을 지휘한 질병관리청 초대청장으로 방역 전문가로서의 이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 지역에 대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30일 밝혔습니다. 당 정책위원회는 비수도권 주민에게 1인당 3만 원, 인구소멸 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정부안보다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 주민은 최대 53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민주당은 또한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재원을 줄여 재정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영유아 보육료 인상, 발달장애인 서비스 확대, 예술강사 인건비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예산도 반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산안은 이날부터 예결위 심사에 돌입하며 오는 7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